저금리를 이기는 ETF,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심정한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증시가 참 정신 없었는데 글로벌 시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매우 혼란스러운 주식시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 ETF가 마이너스 1.9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진 유럽 지역과 이머징 유럽 지역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의 하락을 촉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증시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던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그리스의 부채 협상이 결국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초반에 그리스에서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으면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협상 결렬 분위기가 고조되고 주말로 미뤄진 협상을 기다리면서 상승폭을 다시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주말에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리스는 현지 시간으로 7월 5일에 구제금융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유로그룹은 6월 30일에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는 사실상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때까지 채무를 다 갚아야 되는 부담인 건 거죠, 결국에는? 네, 꼭 예. 갚아야 되는 지금 부담입니다. 네. 하지만 좀 약간 갚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이제 불보듯 뻔하다는 건데 네. 그때까지 어떠시 또 추이는 뭐가 있었나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리스 은행들이 사실상 영업 정지와 예금 인출 제한 조치에 돌입을 하면서 그리스 국가 경제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나라면 채권단에 제시한 협상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채권단이 치프라스 총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채권단의 행태는 유럽연합의 이상을 고려하면 정치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뱅크런 사태 이후 그리스가 이미 은행 문을 닫고 자본 통제에 나섬에 따라서 그렉시트가 나타나도 지금보다 사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유럽 채권단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다라는 게 이제 네네. 폴 크루그먼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리스와 함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초반에 사실 HSBC 6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예비치가 발표가 됐는데 좀 개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업 공개로 이제 묶여있던 6조 7천억 위안에 달하는 자금이 풀리면서 반등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주 후반으로 갔을 때는 중국 정부의 신용 규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대규모 폭락 사태가 촉발됐습니다. 중국 증시의 신용융자 잔액은 작년 말 1조 위안에서 5개월 만에 2조 위안으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가 대세 상승 조짐을 보이자 개인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서둘러서 빚을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외부 금융기관이 증권사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수 대금을 빌려주는 장외 신용융자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거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보도가 있었는데요. 5월 초까지만 해도 중국 주요 관영 언론들이 증시 상승에 우호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증시 과열을 경고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를 했으면서 중국 증시의 좀 거품 논란이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전거래일에 7% 빠지고 어제도 6% 장중에 빠졌잖아요. 이게 장외 신용융자의 반대 매매가 일어났다고 보시더라고요. 네, 과장님도 그렇게 파악하시나요? 네네,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총 자산과 부채 비율이 있는데 네네.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주가가 하락하면서 자산이 떨어지니까 같이 부채를 줄여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매도를 촉발하는 이것이 네. 이제 악순환되는 그런 것들이 관측이 됐습니다. 네네. 중국 개인 투자자의 어떤 또 투자의 교훈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빚져서 주식하면 큰 코 다친다라는 건데 글로벌 상품 통화 시장 동향을 좀 알아볼까요? 예, 지난주에는 소매 가격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좀 바닥권을 다지고 있었는데 기술적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미국의 추수 지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서부 집중 호우 소식과 함께 겨울 및 추수 지연 및 질적 저하 전망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반면에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가뭄 우려가 겹치면서 소매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금의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때문에 요동을 쳤는데요. 금 가격 역시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주 초반에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오다가 주 후반 들어서는 또 다시 또 그리스 위기감이 겹쳐오면서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높아질 것 같은데. 예, 일단 네. 피하자, 그리스와 관련된 이제 위험 자산을 피하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모든 위험 자산을 피하자는 거군요. 예, 모든 위험 자산을 피하다 보니까 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안전한 금에 제일 먼저 몰리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금 가격이 예, 하락했다고 하셔서. 금 가격이 이제 네. 그 주 초반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 이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면서 주 네. 초반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금 가격이 하락폭을 다시 반납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그 주말에 협상을 앞두고 좀 관망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기록했군요. 예. 또 달러화는 또 미국 5월 신규 주택 판매가 7년 만에 최고를 기록을 하고 내구재 주문 역시 뭐 최소한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좀 한층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달러화가 또 상승을 했고 유로화는 반면 그리스와 채권단의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감 속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달러화가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 유망한 ETF 알아볼게요. 네, 이번 첫 번째로는 이제 원유 가격 하락에 투자하는 ETF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숏 오일 펀드인데요. 한국에 상장된 유사 ETF로는 타이거 원유 인버스 선물 ETF가 있습니다. 에너지 서비스 업체인 베이커 휴즈에서 지난주 미국 내 셰일유 시추공수가 5주 내 최소 감소폭인 그 3개 감소했다고 그쳤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향후 생산 전망이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 부채 위기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어서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원유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발표한 재고 지표에 따르면 미국 내 휘발유와 난방유 재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공급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60불 근처에 접근해 있기 때문에 1, 2주 내에 짧게 2%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다음 ETF 예.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네, 다음 ETF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ETF명은 네. iShares MSCI 사우스 코리아 캡트 ETF인데요. 지수 상승 네. 전망하십니까? 네네, 우리나라 네. 지수가 좀 상승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도 하반기 한국 시장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리스 협상 결렬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엔화 강세를 부추겼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절호의 찬스인 기회가 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메르스 우려감이 그동안 내수를 위축시키고 관광객들의 숫자를 줄이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메르스가 좀 진정이 되면서 추경 등 정부 부양책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4월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지속적으로 지금 6월 말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직 증시만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원화 약세의 영향도 같이 겹쳐진 달러 기준의 코스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외국인들이 볼 때는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인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보는 차트보다 더 네. 많이 하락해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ETF 알아볼게요. 지금 좀 안전자산이 선호되면서 달러와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예. 마지막 ETF는 어떤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국면에서 지금 엔화에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커런시 셰어스 재패니즈 옌 트러스트 ETF는 딱 엔화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심볼명으로 FXY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스 부채 협상이 이제 결렬돼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나타날 걸 예상되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그리스와 일본은 좀 멀리 있고 그렉시트가 발생을 하더라도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일본에 대해서 그 일본의 통화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 경제 지표도 매우 좋습니다. 뭐 소비 지표도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되고 있고, 그런 이제 튼튼한 경제 속에서 구로다 총재가 일본 엔저가 더 가속화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던 만큼 엔화가 약세보다는 강세 쪽으로 움직일 요인이 더 우세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역시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예, 그동안 이제 엔화 약세가 쭉 지속이 되었고 5월에도 약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이제 구로다 총리가 더 이상 약세로 가기는 힘들다는 발언을 했고 경제 지표도 좋게 나타나고 있으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까지 나타나면 엔화의 입장에서는 강세로 갈 요인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한 주간 유망한 ETF로 원유숏, 또 MSCI 한국, 그리고 일본 엔화에 투자하는 ETF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금리를 이기는 ETF였습니다.